그럼 오늘 강연을 해주실 해공 큰치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입학식 때 뵙고 그동안 못 뵀네요. 벌써 전반기 오늘 종강이라면서요? 방학이지요? 네. 신나겠다. 특히 이 산골에 사는 산성을 이 타이틀이 너무 큽니다. 특강이라 이거죠. 전에는 재밌게 놀다 갔는데 오늘은 특강이라고 해서 할 수 없이 좀 딱딱한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우리 학생분들이 300분이나 했습니까? 300명. 사실 우리 노인대학에는 카트라인이 서울대보다 셉니다. 맞지요? 여기 지금 300명은 아주 엘리트입니다. 엄청나네요. 저 뒤에 좌석이 조금 비있는데, 자, 그러면 지금부터 특별히 특강이라고 해놨으니까 제목이 말똥말똥하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른과 노인. 어른과 노인이라고 되어 있죠? 네. 오늘 종강이니까 공부 좀 합시다. 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자동적으로 어른이 되는 줄 알아요. 나이가 들면 어른이 되는 줄 압니다. 남보다 나이가 많이 드는 것 자체로 자신이 존경받아야 된다는 그런 존재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자신을 뭔가 제대로 파악을 못해요. 제가 사전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면은 노인은 나이가 들어가지고 늙은 사람이라고 해요. 맞습니까? 그 사전에 그래 돼 있더라고요. 네. 또 다 자라서 자기 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어른 말 잘 들으면은 자다도 떡이 생긴다는 말 있죠? 그런데 요즘은 다 있더라고요. 아내 말을 잘 들어야 자다도 떡이 생긴다. 아내 말을 잘 안 들으면 90노인도 절단 난다 카네. 새벽에 자고 있는데 문을 확 열더니만 얼마나 밤을 지르는지 다른 친구들은 산에 누워있는데 니는 말이야 디비전이냐. 세월이 지나고 나이를 먹는다고 해가지고 그 세월이 나를 존경받는 어른으로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더 잘 아시겠지만은요, 내한테 주어진 시간들을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냥 노인이 되느냐 아니면은 존경받는 어른이 되느냐
이게 결정이 됩니다. 평생을 자기밖에 모르면서 이기적이고 또 교만한 삶을 사는 사람은 어른이 될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보면은 언제나 어른 행세를 하면서 사람들과 세상을 삿대질을 합니다. 나는 무조건 옳고 너는 무조건 틀렸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어른 대접 못 받죠? 그러나 존경받는 어른들 볼 것 같으면은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스스로 책임을 질 줄 알고 나이가 들수록 부끄러움을 합니다. 함부로 화도 안 내고 자신의 행동을 먼저 성찰을 하고 돌아봅니다. 그래서 어른은 스스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겁니다. 노인과 어른은 달라요. 노인 되면 어르신 하는데 어르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느냐, 감이 되느냐. 노인은 나이 들면 누구나 노인 됩니다. 근데 저는 6.25 때 11살이었는데 아직도 노인 소리 못 들어봤어요. 노인 소리는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무슨 소리든지 아세요? 전이 선생님이 중성자로 스님인데 그냥 스님 하더라고요. 자, 세월은 누구나 노인을 만듭니다. 그러나 어른은 달라요. 어른은 나이만 든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책임질 줄 알아야 됩니다. 자신의 인생을. 저 시간이 50분이를 하는데 이렇게 하면 좀 답답하겠지요? 내가 빨리 조금 하고 뽀빠이 선생 올라오도록 할게요. 50분 하락한테 다 할까요? 자, 노인은 욕심과 고집이 늘어가지만 어른은 양보하고 배려가 늘어갑니다. 노인은 머리만 커져요. 그렇지만 어른은요, 마음이 커진 사람이에요. 노인은 자기 생각과 고집을 버리지 못하지만은 어른은 그렇지 않아요. 어른은 이해를 하고 아량을 베풀 줄 압니다. 노인은 보면은 가르치려고 해요. 가르치려고 하지만 어른은 항상 배우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처럼. 배우려고 하면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돼요. 노인은 상대한테 온갖 간섭을 다 해요. 그렇지만 어른은 알아도 모른 채 합니다. 알아도 모른 채 하면 인상이 어떻습니까? 아주 자상해 보여요. 아는 채 하면은요, 조금 표독스러워 보입니다. 어른은 알아도 모른 채 한다고. 노인은
공짜를 좋아하더라니까. 공짜를. 그런데 어른은 안 그래요. 은혜에 고마워하고 감사할 줄 압니다. 이런 어른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학생 여러분. 이 머릿속에 지식을 많이 넣는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지혜가 늘어날까요? 우리 절에 팔만대장경 말씀 들어보셨죠? 팔만대장경을 종으로 행으로 달달 외워도 그는 지식에 불과합니다. 실천을 해서 행을 해야 되거든요. 행이 따르지 않으면 지식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물론 모르는 것보다는 낫겠죠. 한편은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요. 예. 지혜 있는 어른과 차이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은 어른 대접받으려 하면 안 돼요. 시대 변천이 됐습니다. 이 시대의 흐름이 얼마나 빠른지 알면은 권위보다는 내가 어른인데 나이가 먹었는데 이 권위보다는 소통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여기에 자신을 맞추지 않으면은 자연 도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당면해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나이가 들면은 우리 전부 유교 문화였잖아요. 예? 이 유교 문화 덕분에 그만큼 삶의 경험이 많아가지고 무엇이든지 이 노하우를 갖고 살아갔었지만은요, 지금은 살아온 삶 자체가 지금 시대에 뒤떨어지고 뭐 하나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아는 게 많겠습니까? 나이가 들었다고 아는 게 많겠어요? 옛날에 지나간 건 많이 알겠죠. 살아온 거. 절대 그렇지 않죠. 요즘은 청소년만 돼도요, 인터넷에 닥터가 타자타자 치면요. 그리고 저도 이 나이에 그거 배웠다니까요. 휴대폰 가지고 문자 보내는 거 저 밴드도 합니다. 예. 이거 안 보고 보면 안 돼. 인터넷에 접속을 해가지고 언제든지 모든 것을 지식으로 습득을 하고 또 정보도 알 수가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들었다고 해가지고 어린 사람들, 젊은 사람들보다 지식이나 경험이 많다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은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것보다, 물론 가르칠 건 있겠죠. 가르치는 것보다는 많은 것을 따라 배워야 할 때입니다.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이들과 친해질 필요가 있어요. 아이들과 친해질 필요가 있는데 아이들한테서 거리가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수준의 대화를 하고 이 훈계보다는 칭찬을 해요. 예. 여러분들 이 훈계보다는 칭찬을 많이 하면서 모르면은 물어서 배워요. 참 똑똑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만 돼도요, 우리 못 따라가요. 이렇게 아이들과 소통을 하는 사람들은 아이들한테서 거부감이 없어요.
거부감이 없고 아주 다정다감하게 다가설 수가 있습니다. 나이 든 어른이 많이 아는 것도 있고 아이들이 어른보다도 더 아는 것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옛날 방법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들면은 이 아이들은 멀리 달아납니다. 어린 손주들하고 삐져가지고 저리 와서 스님한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스님요, 이걸 똥아주 다 가리고 내가 지저고 가고 피워줬는데 요것들이 이제는 할매 냄새 난다 하고 할아버지 잔소리 한다 하고 자꾸 달아난대. 절대로 가르치거나 충고하려고 하지 말고 소통을 통해 가지고 대화를 해야 돼요. 소통을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깨닫고 소통을 하면서 배우는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 아는 거 제가 얘기합니까? 아주 대단한 선지식이 말씀하셨어요. 죄악을 막적하고 나쁜 짓 하지 말고 중선을 공행해서 선을 받도록 행해서 자정지혜해라. 쉽지요. 나쁜 짓 하지 말고 좋은 일 하고 네 스스로 네 자신을 깨끗하게 살아라. 이거 삼척 동자도 알겠죠? 80노인도 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건강관리를 잘해도 아무리 의학 지식이 발전해도 우리는 언젠가는 하늘나라로 갑니다. 내가 극락간락하면 삐낀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저 산에 풍성하던 나뭇가지도 한 줌의 재와 연계가 돼가지고 사라지는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아름다운 꽃나무가 됐든 잡초였든 불 속에 들어갈 것 같으면 연기와 재가 돼서 구별 없이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어릴 때 죽거나 100살이 넘도록 살다가 죽거나, 예? 부자 갑부로 살다 죽거나 거지로 살다 죽거나 화장터에 가가지고, 우리 화장터에 사람 죽으면 갑니다. 가서 석고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봐요. 이 집이 엄청 부자였는데 뼈가 다르게 생겼나. 꼬라지 먹어치 살다 죽었는데 이건 뼈가 시커먼가. 남은 재떨이는 구별이 없더라고요. 똑같습니다. 남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웃과 후손들한테 어떻게 했느냐 하는 그 사람에 대한 기억뿐입니다. 그 기억도 얼마 못 가요. 기억도 얼마 못 갑니다. 장지에 가서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하는데 하관을 해요. 하관을 하는데 이제 남자 시신인데 그 부인이 얼마나 슬프게 우는지, 여보 나도 같이 가, 나만 남겨두면 어떡해, 나도 같이 가 하면서 그냥 막 대상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면 눈물이 좀 보여야 안 됩니까? 연구를 하면서 보니까 눈물 한 방울 안 나요. 하다못해 춤이라도 좀 바르고.
그래 우리는 이제 그것이 요랭을 흔들면서 그 한 바퀴 빙 돌아요. 그날 비가 처정처정 왔어. 이게 참말로 가능한가 싶어가지고 내가 미끄러지는 척하고 밀어 엮었어. 부당이지. 그 밑에 한참 깊잖아요. 빠져가지고 그렇게 같이 간다 했으면은 관을 잡고 거기서 통목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구부러지자마자 올라오지 못해요. 나도 떨려 볼 거니까 이거는 또 벌써 끝난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기억이 모르니까 기억도 오래 안 가요. 사실 어른이 된다고 해가지고 다 어른이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어른이 되는 거 아닙니다. 나이 값을 못하면은 어른이 될 수 없어요. 나이 값 좀 해라 이런 말 우리 많이 듣잖아요. 박수 치는 어른들만 154 건강해요. 옛날 사람이라 그런 거야. 어쩔 수 없어. 그건 네가 눈 감아줘. 왜냐고? 너는 옛날 사람이니까. 이게 요즘 맥힙니까? 잘못된 말이나 행동을 나이로 방패 삼는 거, 이것이 과연 어른다운 행동이 됩니까? 안 되거든요. 마음이 어지럽고 복잡하면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여러분 무엇이 아십니까? 바로 주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주변 정리를 해야 돼요. 청소라는 것이 단순히 쓸고 닦는 게 아니에요. 쓸고 닦는 것만 청소가 아닙니다. 쓸데없는 것을 버려야 깨끗한 것이지, 쓸데없는 것을 쌓아놓고는 이 진정한 청소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파릇파릇하고 생생하다 싶어도요, 한순간에 시들어버리는 게 정이라는 겁니다. 정. 벌써 시들어버린 놈을 붙들고 원망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렇지 않으려고 하면 미리 관리를 잘해야 돼요. 자식이 정말로 행복하기를 바란다면은, 자식들이 정말 행복하기를 바란다면요,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행복하게 사는 법을 물려줘야 됩니다. 부모가 행복하면은요, 자식들도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바당통해도 너는 바당통해도 그게 됩니까? 네? 자기네들은 말도 험하게 하고 지지고 볶고 하면서 자녀들, 손주들 행복하라고, 잘 되라고 택도 없습니다. 할아버지 친구가 왔어요. 할아버지 계시냐? 집이 자는데요. 친구가 왔다고 개봐봐라. 생진할병 할겠네. 이 손주가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늘 하는 소리예요. 네? 할머니 뭐라고 하면 비비자! 잔소리 싹 해서 하면 할머니 생절병 하고 있네. 그거 애가 배운 거야. 부모가 행복하면은 자녀들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자신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어떻게 자녀들한테 보여줄까? 그 국리를 우리가 잘해야 돼요. 사실 내일 갈지 모레 갈지 오늘 저녁에 갈지도 모르잖아. 그렇죠? 올 때는 순서가 있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다음 생이 언제입니까? 물어보면 글쎄요, 스님 한 3년은 더 안 살겠습니까? 한 10년 뭐죠? 아니에요. 수만 번 들이셨다 못 내시면 그거 끝이잖아요. 여러분 수만 번 들이시볼래요? 못 내시보세요. 가는 거예요. 갑니다. 저 뒤에 몇 사람 지금 가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네. 앞에는 강의하는 강사는 자꾸 열을 봤으니까 눈 마주치니까 그거 못하는데 몇 사람 내가 봤습니다. 그거 연습 안 해도 갑니다. 가는 연습이 뭡니까? 이걸 꼴까닥 이렇게 이거 연습 안 해도 갈 때 되면 나가요. 하지 마소. 귀한 시간입니다. 귀한 시간. 네. 어제 공동묘지 간 사람이 강의 못 듣잖아요. 맞죠? 네. 모든 인간에게는 늙음과 죽음이 공평하게 다 있습니다. 안 죽을 사람이 있습니까? 없거든요. 안 늙을 사람도 없잖아요. 늙은 것도 사실은 멋진 거예요. 한편 생각하면은. 네. 요즘 그 노래 나오대요. 네? 경로당에서 그 노래 많이 부르는데 젊은 사람들한테 너 늙어봤냐? 나 젊어봤다. 다 젊어보셨죠? 근데 제가 너무 웃기면 뽀빠이 집에 가야 돼요. 살짝 할게요. 네. 잘났거나 못났거나 많이 가졌거나 적게 가졌거나 뭐 높거나 낮거나 우리는 시간이라는 큰 틀에서 점점 늙어갑니다. 우리들 시대는 다 지나갔으니 아무리 버티고 애를 써봐도 이 몸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지는 해라는 그런 마음으로 지내시면 됩니다. 예. 해가 뜨면은 지게 돼 있지 않습니까? 차연하게 살자고요. 차연하게. 저는 세월이 흘러서 먹은 나이 먹고 절대 생각 안 합니다. 6.25 때 대포소리 놀래가지고 나이를 내가 다 잊어버렸어요. 6.25 때 11살이었거든. 막 전쟁을 하는데 총을 빵빵빵 쏘니까 사람이 죽어가지고 나무 토막처럼 대굴대굴 굴러내려오고 하더라고요. 그때 놀래가지고 내 나이 다 잊어버렸어요. 계산해보면 나이는 나오겠지. 6.25 때 11살이었어요. 6.25 때 11살 된 사람 손 들고 있어. 아이고 동창생이 몇이 안 되네. 저 동창들 다 갔어요. 영천에 내하고 동창 하나 있었는데 중림사 법이스님이라고 그거 갔습니다. 영천에 내 친구들 하나도 없어요. 전부 젊은 사람들 보이더라니까. 저도 젊은데 사실 젊지요? 네. 왜 젊은지 모르죠? 세월이 흘러가서 먹는 나이 그거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연세가 얼마나 됐든지 간에 20살 깎아버려요. 20살 깎아보세요. 살만하지요? 그런데 그거 더 깎으면 안 돼. 비싸. 근데 저는 많이 깎았습니다.
21살로 살았는데 이제 11살로 살라. 자, 우리들이 이 시대는요 다 지나갔으니까 아무리 버틸려고 애를 써봐도 이 몸이 마음대로 안 돼요. 아무리 해도 마음대로 안 돼요. 이 자식들은 노후 보험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무엇을 해주길 바라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자식들한테. 그 노후 보험이 아니에요. 내 배를 빌려서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부모가 됐으니까 도리를 할 뿐입니다. 예, 도리만 하면 돼요. 손주하고 할아버지하고 목욕탕을 갔는데 할아버지가 목욕탕을 어이구 좋다. 아이고 좋다 하니까 너는 폴딱 뛰들어가보니 얼마나 뜨겁습니까? 뛰나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비나 모르는 세상 밑을 놈이라고 노는 할아버지한테 그때 요간하고 어디 하게 나와가지고 빵집을 갔어요. 빵을 5개를 사가지고 할아버지 3개 먹었어. 손주 2개 먹었어요. 배부르지 하니까 다 꼬라보면서 2개 먹는 배부르면 3개 쳐먹는 목소리 뒤지게.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집에 가서 할머니한테 일렀어. 세상에 저놈이 그렇게 못됐더라. 그래 할머니가 빗자리를 들고 와가지고 막 손주를 어떻게 했어요? 때를 패니까 도망을 가면서 아이고 마늘 없는 놈 설거지 알겠네. 자, 여러분들 자식이 너무 보험이 아니죠. 그래서 뭘 해주기 바라지 말아야지. 고집 부리지 말고 희생도 하지 말고 성급하지 말고 특히 뛰지 마세요. 뛰다가 앞으로 엎어지는 건 무릎팍만 까지는데 뒤로 넘어져 엉덩방아 치면 끝나요. 배 부러지면 일어나지도 못하면 운동도 못하고 큰일 납니다. 넘어지지 말아야 돼. 그리고 수중에 가진 돈이 없고 내 한 몸 아프면 누가 나를 돌봐줍니까? 누가 나를 돌봐줘? 여러분들 오늘 저 강의 듣고 집에 가셔가지고요 있는 거 없는 거 끌고 와가지고 방석 따고 그 안에 넣어놓고 꿈에 넣으세요. 우리 친구 한 분이 며느리가 목갈채를 해서 인쇄소에 가서 종이를 딱 100만원짜리 수표만하게 잘라가지고 10다발을 만들어가지고 앞뒤로 100만원짜리 수표를 탁 붙여가 방송 밑에 탁 깔아놓고 며느리 차 가지고 들어올 시간 되면 꺼내가지고 씨알이네. 그래 출타한 다음에 며느리가 방석을 탁 들시 보니까 아이고야 100만원짜리 수표 다발이 10개나 있거든. 계산돼 보세요. 엄청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대본에 차가 대도 안 한 차가 아니고 꿀차에다가 대접이 기가 막히더라는데 그래가지고 선생님 법문할 때 얘기 한번 해줘서 하더라고요. 이렇게 미국 같은 데 보니까요 자녀들 결혼식이는데 1000만원 이상 안 보태주더라고요. 일본에도 많이 보태주면 1500만원이래요. 우리나라는 최하 1억 7천만원 이러면서 미친나. 네. 오늘 집에 가시면은 싹 정리해가지고
단디 감사하겠어. 그래. 열심히 운동도 하시고 아프면 안 돼요. 또 노인 냄새 이거 참 싫습니다. 내가 맡아봐도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도인들한테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냄새 나는 경우 아침 저녁으로 피가 나기 싫습니다. 사람 상대를 많이 안 합니까, 그죠? 이 스님한테 냄새 나보세요. 노인 냄새 나면. 이제 머문한다고 우리 또래 스님들이 와서 내 방에 1시간 정도 머물다 가면은요, 문 열면 냄새 고약해요. 그 왜 그러냐? 안 씻어서 그래. 매시야 돼. 이 냄새 나면 안 돼. 노인 냄새 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청결한 몸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속옷도 자주 갈아입고 샤워도 자주 하고 한 살 더 먹으면은 밥 한 술 줄여야 돼요. 예? 두량 머리는 시원하게 하고 종난 발은 따시게 하고 배는 복팔분해를 80%는 채우라. 80%. 그럼 건강합니다. 저는 아침에 죽 한 그릇 먹고요. 낮에 웬만하면 잘 안 먹어요. 저녁에 밥 한 그릇 먹습니다. 자, 늙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늙어간다 생각하면 서글퍼요. 익어간다 생각하세요. 네? 제법 다 익었네 보니까. 익어간다 생각. 나는 평범한 노인이 되고 가고 있느냐 아니면 존경받는 어른이 되고 가고 있느냐. 우리 모두 노인이 되지 말고 존경받는 어른이 됩시다, 여러분. 또 시간 50분을 했는데 다 됐죠? 예. 그러니까 내가 기가 막히게 맞췄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종강하고 한 달 방학입니까? 네. 또 저를 불러주시면은 다음에는 돼지 목살을 가져올게요. 여러분들 모두 너무 오래 사시면은 아무리 효자 효녀를 해도 별로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로 현재 요 상태 정도로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50살만 삽시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자연댐 상류에 가면 충녀사라고 있어. 예, 교회 다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교회 다닌 분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저한테 한번 오십시오. 네. 40분에 공짜로 지내줍니다.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들어야 되는데 공짜로 줘. 오늘 요 장사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예. 연세 가시는 게 늙어 가시는 게 아니라 익어 가신다는 말씀으로 삶의 지혜로운 말씀으로 열정적인 특강을 해주신 해공 선생님께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